스마트폰만 있으면 만나지 않고도 좋아하는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하게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 매너에 대해서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종 강요예요. 오빠 인간적으로 핸드폰 좀 바꾸자. 왜 이걸 쓸만한데 왜? 아니 요새 이런 거 쓰지 누가 이런 걸 써. 아 좀 바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누가 스마트폰 혹은 휴대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거지 기종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전화를 해야 될 상황과 카카오톡을 사용해야 될 상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야. 최소한 고백이라든지 사과를 할 때만큼은 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용기 없이 우리 사귈래요?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카톡은 어디까지나 주고 있는 언어예요. 말은 나의 목소리와 어떤 어투, 어감, 미세한 감정, 숨소리가 다 합쳐졌을 때 그게 상대방의 마음에 나의 목소리로 저는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 오빠 지금 일하니까 좀 이따 전화할게. 그래. 사람 집착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전화할게 하면 안 기다려. 근데 조금 이따 전화할게 그러면 더 집착해서 아 전화 받아야 되는데 그래 놓고 전화를 안 하면 얼마나 얄미워요. 자 다음으로 오빠 이번에 코리아라는 영화가 개봉했대. 우리 그거 보러 가자. 뭐야? 그게 어떤 거냐면 상대방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런 거죠. 얘기를 나누다가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 검색을 한번 해볼게. 유인나랑 하지원이 나와. 근데 하지원이 북한 측 탁구 선수인 거고 유인나가 남한 선수인 거지. 둘이 막 탁구를 쳐. 야, 봐봐. 하지원 배두나, 어? 유인나가 아니고 배두나네. 배두나. 그리고 하지원이 남한이네. 친구 말이 정답이 아니라도 이 친구의 느낌과 생각이 담긴 말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느낌과 생각들을 모두 배제해버린 채 실질적인 정보만 나누려고 그러면 우리 둘과의 사이가 얼마나 삭막해지겠어요. 이런 것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 매너 정도는 지켜준다면 훨씬 이 스마트폰 때문에 마찰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개는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어디에 쓰냐면 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찍고 아니면 뭐 셀카 삼매경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카메라 기능을 상대에게 자랑하잖아요. 오빠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세영이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세상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야. 오빠. 누구는 카메라 기능을 자랑할 때 나는 뭐다? 이 상대방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항상 생각하세요. 이 스마트폰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혹은 내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고민할 때 이것보다 더 훌륭한 기술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333 기법 아세요 혹시? 337 박수는 아니고 333 기법이 뭐냐면 전화를 걸었어. 안 받아.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뭐 걱정돼서 더 걸을 수도 있는데 3번까지 가게 되면 뭐다? 아, 집착하구나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으로 끝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 30초는 저는 웬만해서는 여자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안 들고 있어요. 한 25초? 20초 정도 되면 끊어요. 어떤 나의 어떤 바쁜 상황이 이 사람을 별로인 사람으로 내몰 가망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3초예요. 자기야, 나 전화 끊을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탁 끊으면 서운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3초 동안 항상 들고 있다가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왜 안 끊어? 네가 먼저 끊어. 내가 먼저 끊을게. 이게 저는 연애의 묘미고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카카오톡으로 기프트콘이라는 어떤 선물을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때도 기술이 필요해요. 야, 오늘 뚜레쥬로 내가 쏠게. 오빠가 상품권 보내줬거든. 이 친구들이랑 함께 있을 때 기프트콘을 투척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기프트콘 투척하는 사람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세영아 뭐해? 나 지금 투썸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지? 아 그래? 그 친구들이랑 투썸에서 커피를 마실 때 케이크를 기프트콘으로 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치즈케이크 쏠게. 진짜? 왜? 이거 봐라. 우리 오빠가 이런 걸 보냈잖아. 좋겠다. 그치? 치즈케이크 마음껏 먹어, 마음껏. 막 가져와. 그러니까. 아직 이게 좀 활성화된 기술이 아니라서 쓰면 친구들에게 네 남자친구 센스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연애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랑 전화를 할 때마다 항상 내가 전화를 해야 되고 내가 전화비를 감당해야 된다면 그 전화비 때문에 이 친구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러죠. 자기야, 잠깐만 내가 다시 전화해 볼게. 세영아 오빠 뭐해? 잠깐만 오빠가 바로 다시 걸게. 오빠 뭐야? 오빠는 얼마 전에 통신사 갖고 왔는데 전에 쓰던 거보다 기본 요금이 훨씬 싸졌거든.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티내면 안 돼. 자기야, 내가 너 전화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전화기 바꿔.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이러면 괜히 미안해지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은 터치할수록 배터리가 금방 닳지만 사랑은 터치할수록 충전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져 있을 때는 스마트폰 어떤 기술로 상대를 유혹하고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은 잠시 놔두고 상대방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정말 스마트하게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팅, 소개팅 없이 제 인연을 만들 줄 알았어요. 여기 이런 수많은 가망성들을 제 인연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헌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투자 없이 괜찮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헌팅이란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살짝.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의 주파가 있는데 남자는요 자기가 애인이 있는데도 대놓고 주파가 던져지기도 자기도 몰라 그냥 자기도 막 주파가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요 남자랑은 약간 달라요. 여자는 앞에 괜찮은 남자가 있는 거예요. 딱 목격하면 일단 인식은 해요. 뇌에서 딱 지나갈 때 한번 힐끔 쳐다보고 지나간다는 거죠. 남자만 여자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남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서로가 더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10초 안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야. 우리는 학교 학생들은 찍어뒀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찍어뒀대. 화이팅!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왔어?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별로더라고. 진짜로. 얘는 뭐다? 다가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10초 안에 용기를 내서 정말 괜찮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면 이 10초의 용기를 가져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망설이는 순간 뭐다? 끝이에요.
자, 두 번째로 저는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뭐냐면 자신이 외모가 지금 안 된다면 외모를 가꾸든지 아니면 내면을 어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에 가입한다든지 동호회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꾸준히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자신을 밀어 넣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호감을 느껴야 되잖아. 처음 보자마자. 아직 내 외모는 호감을 줄 만한 외모가 아닌 건 거예요. 못생긴 게 아니라 호감을 못 주는 건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은요, 먼저 자기 개발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미지를 전달했을 때 상대는 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여자의 기질이 엄청나게 성공률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가르쳐줄 여자는 무슨 말을 하고 해도 안 가르쳐줘요. 그 여자가 가르쳐줘야 될지 안 가르쳐줘야 될지는 선택하는 것은 그 여자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연락처를 얻기 위해서 친구들이 모이면 어디를 가나요? 시내를 간다거나 클럽을 가죠. 왜?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 어필하니까. 다음으로 자기 개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한 눈빛과 말투인 거예요. 그 미묘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릴 것 같나요? 얼굴도 제대로 생각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나마 느낄 수 있는 건 뭐다? 이 사람의 진솔한 눈빛과 말투예요. 그나마 얘한테 연락처를 가르쳐주면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거절하기 미안해서도 가르쳐줄 수도 있는 거고. 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가방이에요. 왜 가방이 방해물이냐면 여자들은 남자를 판단할 때 가방을 보고 그 남자의 형색을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상한 소류 가방을 들거나 등산 갔다 온 배낭을 메고 물통을 차고 있거나, 그리고 강남에는요 가방을 들고 다니는 남자를 아예 싫어하시는 여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왠 줄 알아요? 이게 차가 없는 신호래요. 왜냐면 여자는 가방을 디테일하게 본단 말이에요. 왜? 가방은 여자의 패션의 마침표니까. 상당히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빠른 걸음이에요. 뒤에서 졸졸졸 쫓아다니면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눈치채지 못할 그 어떤 거리에서 건너편에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흔히 이 여자들끼리 팔짱을 끼고 다니잖아요, 한 번씩. 남자들은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냐면 제가 이 회방 놓을 거야. 나이 많은 언니랑 같이 가는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요. 언니가 뭐라고 할까봐. 방해물은 내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 많은 방해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도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세요. 첫 번째가 잠시만요. 지금 바쁘시죠?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지? 뭐지? 질문을 던져서 스톱을 시킨다는 거죠. 다음으로 약 2초간 말에 뜸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그러면은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시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말 더듬이. 왜? 생각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2초간의 뜸이 이 사람의 어떤 진실된 진정성, 그런 어떤 포즈, 이 사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말을 걸 때 핵심은요 전공법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아니, 사실 그쪽한테 호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정말 좋아한다라고 얘기는 부담이지만 호감 정도는 사람이 보고 호감이 있네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호감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죠. 연락처를 가르쳐 줄 것처럼 휴대폰을 내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망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실되게 전공법으로 짧게 들어갈 때 상대는 나에게 호감 혹은 위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받게 되고, 그 이미지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연락처를 가르쳐 주는 거지, 무슨 뭐 훌륭한 무슨 멘트를 던진다고 해서 휴대폰에 자신의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잠시만요. 네? 혹시 근처에 갤러점이 어디죠? 혹시 여기 백화점 어디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상대를 좋아하면요 우회적인 전법을 쓰지 않고 전공법으로 밀고 나가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정말 호감이 있습니다도 다가가지. 쭉 가셔가지고요. 왼쪽으로 꺾으시면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니라 그쪽한테 되게 호감이 있어서. 그럼 여자는 뭘 느낄 거예요? 여자는 이 남자가 이런 어떤 기법을 알고 있구나로 느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든다면요, 조금은 촌스럽지만 전공법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로 되게 예쁘시네요. 혹시 모델이세요? 남자친구는 당연히 있으시겠죠? 건들건들하게 접근하면 뭐다? 여자는요, 함부로 감탄사를 남발하는 남자들을 여자는 가볍게 봐요. 가볍게 보는 순간 뭐다? 절대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죠. 왜냐하면 이 남자는 내가 아니더라도 가볍게 다가가서 가볍게 연락처를 묻고 가볍게 만나는 남자라는 걸 본능으로 직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쪽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랑 친구하실래요? 이 자체가 얕게 느껴지잖아요. 뭐 아무도 길거리 지나가면서 그 친구하려고 막 그렇게 하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진정한 친구가 없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가치가 말을 건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좀 더 호감 있는 사람 만났을 때 떨리더라도 전공법으로 나가고, 지금 여기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수많은 가망성들 있잖아요. 가망성에 용기를 한번 내볼 수 있는, 그렇게 스스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가장 빨리 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칭찬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칭찬을 갈구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해요. 현 시대의 유혹의 방향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의 가치를 과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평가에 길들여져 있어요. 댓글 문화 막 평가하잖아요. 영화나 뭐든. 그러다 보니까 지적질 하는 데만 잘 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자만이 알고 있는 3가지 칭찬 비법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칭찬을 할 때는 그 중심이 뭐다? 상대방이 돼야 돼요. 제가 좀 많이 늦었죠? 아니에요. 오늘 가방 되게 예쁜 거 드셨네요. 가방은 패션의 마침표라 그러던데 가방 고르는 센스가 남다르시네요. 어때요, 여러분? 이 칭찬과 그 이후에 상대방을 중심으로 놓았을 때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두 번째 기술. 칭찬을 할 때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의문형의 칭찬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혹시 렌즈 끼셨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요? 단,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상대방이 민감해 있는 부분을 잘못 건드렸을 때는 오히려 칭찬의 어떤 반감을 확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대개는 외면밖에 칭찬을 못해요. 왜냐면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외면을 통해서 내면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손이 되게 예쁘시다. 이 손으로 뭘 하든 다 아름다워질 것만 같아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을 칭찬 듣고 싶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유혹적인 칭찬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메아리 효과요. 자기도 하나씩 갔다 올게. 그래서 넓은 보면 안 된다. 지훈이 정말 보고만 있어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윤이가 그렇게 좋아요? 네.
내 주머니 속에 쏙 넣어서 다니고 싶을 정도? 주인이 부럽다. 훨씬 더 그 칭찬이 크게 와닿게 되겠죠. 근데 그 연애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친구 3명이나 만날 때, 야,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얘 여자 처음 사귀는 거라고 얘기해줘. 이런 걸 막 부탁한다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안 먹힌다. 아시겠죠, 남자분들? 유혹적인 칭찬의 핵이에요, 핵. 이것은 저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온 공식인데 칭찬이 대부분 귀에서 맴도나요, 마음으로 들어오나요? 귀에서 맴돌고 인사치로 그렇게 하는 거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유혹적인 칭찬의 공식을 활용한다면 그 칭찬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마음속 심장까지 꽂혀서 들어가요. 그 공식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주윤 씨는요, 눈썹이 되게 진하고 모양도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눈썹 진한 여자가 제 이상형이거든요. 공식은 간단해요. 칭찬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칭찬이 어디까지 들어간다?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멈추기예요. 매일 만날 때마다 그 친구의 칭찬할 점을 쪽지에다가 적어서 그 친구에게 항상 전해줬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매일 나를 만날 때마다 깨우쳐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누군가 알아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궁금해하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집이 뭐야? 학교가 뭐야? 그런 것밖에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날 때마다 그 친구 칭찬할 것을 종이에 적어서 항상 헤어질 때 줬어요. 여기서 끝나면 유혹자가 아니겠죠. 어느 순간 그 쪽지 주기를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무슨 밀고 당기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분이 어떤 감정적으로 혼란을 일으켜. 왜 나를 내가 싫어졌나? 그렇게 나는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유혹할 수 있었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남을 칭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는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자신감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90도 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만의 소중한 가치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못생겼지만 이렇게 웃을 때는 누구보다 이쁜 웃음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비록 키는 작지만 누구보다 많은 말을 잘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마다의 소중한 가치, 남들은 알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가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온라인은 정보의 바다일 뿐만 아니라 솔로 탈출할 수 있는 인연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솔로 탈출의 서버에 접속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에서 솔로 탈출할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솔로를 탈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3가지를 한번 추려봤었어요. 첫 번째가 채팅이에요. 근데 채팅은 요즘 조건 만남이 또 성행을 하고 또 채팅에 속아보신 분들 많죠. 채팅으로 괜찮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예전보다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SNS예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겠죠. 하지만 트위터, 북이나 페이스북은 친분 위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뭔가 인연을 만들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 어떤 명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솔로 탈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제가 한번 통찰을 해봤는데, 의외로 게임을 하다가 커플이 되신 분, 또 결혼하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게임도요, 어떠한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 폭력적이다. 전쟁을 하면서 때리고 부수면서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클럽에 많이 가시잖아요. 유혹을 하기 위해서. 음악과 화려한 조명은 사람의 뇌를 자극해서 흥분시켜요. 사람이 흥분되면 관대해지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솔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게임을 하나 발견했는데 댄스 배틀을 하는 게임이에요. 이러한 게임은요 1대1로 대화를 하고 명분을 만들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이런 리액션들을 통해서 빨리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이성을 유혹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프로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프로필을 만드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사진. 어떠한 사진을 어떻게 올려야지 나를 더 매력적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얼굴에 자신 없는 사람은 전신 사진을 찍으세요.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이쁘고 잘생겼는데 조화가 잘못됐다. 그럴 경우에는 눈이 이쁘면 눈 위주로.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내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인지 명확하게 알 때만이 사진으로 그것을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닉네임이 있어요.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닉네임이 가장 인기가 많다는 거죠. 자, 여자는 어떠한 수식어를 붙일 때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섹시예요, 섹시. 그러면 반대로 남자는 깔끔을 붙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깔끔 장민. 하지만 아이돌 이름 같은 닉네임은 뭐다? 피하는 게 좋죠. 또 조심해야 될 닉네임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외로운 늑대라든지 아니 뭐 클럽 죽돌이 이러면 뭘까요? 바로 아웃당할 가망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솔직히 현실은 여러분 냉정해요. 왜 여러분들이 온라인 만남을 꺼려하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외모가 아니면 바로 아웃당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외모가 아닌 사람들은 크루라고 했어요. 이런 곳에 먼저 가입해서 정모를 나가는 거죠. 정모. 근데 요즘은 크루도 정모의 어떤 그런 활발한 활동 혹은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크루에는 여자가 몇 명 있고 남자가 몇 명이구나 이런 걸 파악해서 정모에 참석해서 나의 내면을 어필한다라는 거죠. 그런 전략을 사용했을 때 무턱대고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만남의 목적이 뭐예요? 먹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게임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게임이다. 그러면 그냥 게임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도 내 인연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커플이 될 수 있는 모드. 하지만 여기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와 혹은 남자와 짝이 될 때는 나보다 레벨이 낮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뭐든 서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누가 하나가 잘할 때 그것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커플 게임을 하다가 보상이 주어지면 그 보상을 또 핑계로 우리 또 다음에 게임 한 번 더 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 채팅 멘트의 공식을 아는 사람은 국내에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공식은 뭐냐면 자, 첫 번째가 물음표예요. 아바타를 잘 꾸미시는 것 같아요. 직접 꾸미시는 거예요? 네, 제가 꾸몄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훨씬 더 감정적으로 친해질 수 있고 그 다음은 느낌표로 나가야 된다. 꾸미시는 센스가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 다음은 마침표. 나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리액션을 취하고 이제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왜? 내 생각을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은 내 생각을 바탕으로 또 자신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꾸미는 센스 좀 배우고 싶네요. 고마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공식만 알면 저는 정말 술술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어떠한 공간이든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직장, 사내, 연애의 경우에 그 여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요 뭘 제일 잘해야 되나요? 일을 제일 잘해야 돼요. 게임을 할 때 뭘 제일 잘해야지 상대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뭐야? 맞는데. 왜? 하나, 둘, 셋. 다시 옆으로. 오른쪽 위에. 다시 옆으로. 오른쪽 위에. 아래. 오른쪽. 위. 박자도 좀 제대로 맞춰라. 어? 왜? 야. 먼저 플레이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유혹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지금의 사회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죠? 안타깝게도 이 게임의 어떤 공간에서도 계급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투자가 감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하나 선물해줘야겠다. 선물이네. 잘 어울릴 것 같은 건 골라봤어요. 센스 좀 있는데? 아이템을 적당히 선물하면서 뭔가 계기를 또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사람과 어디서 만났는가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클럽에서 만났는지, 박물관에서 만났는지, 소개팅하면서 만났는지, 아니면 게임을 하다 만났는지. 그래서 공간을 살짝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게임을 만났지만 서로가 SNS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분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온라인에서 유연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을 하더라도 유한한 가치의 아이템을 구하기 사람이 되기보다는 인연을 구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득템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연애 컨설턴트 송태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